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된 판도사로 다시 돌아온 현병수 인사드립니다. 저는요, 또 살아남았습니다. 애 둘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눈물 나는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단지 살아남았다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기쁘고 벅찹니다. 더 재밌게 진행해서 다음 시즌에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 옆에 지금 세 식구들이 와 있습니다. 차례차례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죠.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은요, 소개가 셀프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교사 김희진입니다. 제 별명은 과학의 달인인데요. 틈틈이 과학탐구 도서를 많이 집필하였고요. 복잡한 과학 원리를 안내하였을 때 소리를 들으면 가장 큰 즐거움과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소리. 네, 이 소리입니다. 책은 많이 팔렸나요? 네, 그게 과학 만화 시리즈인데요. 책 홍보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홍보를 하시네요. 제가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팬카페 회원이요 10만이 넘더라고요. 10만 명이. 뭐 강제 가입시켰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 팬카페 회원 수의 한 200배 됩니다. 200배 맞네요. 부럽습니다. 단 모두 귀여운 초등학생들입니다. 앞으로 판도사를 통해서요, 어른 회원 10만 명을 추가해서 20만 명을 목표로 똑똑한 판도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한 400배 많겠네요. 자, 다음 가족 모실게요.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기분 좋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여인 황현주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네, 부끄러워지는데요. 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죠. 네, SBS 경제 채널, 그리고 이곳 친정 같은 YTN에서도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의학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의학 정보와 과학 정보를 좀 버무려서 제가 섭렵을 했습니다. 버무렸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건강한 과학 정보 전해드리는데 좀 자신이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분도요, 그러니까 미모와 지식을 또 겸비를 했어요. 정말 엄친딸 분위기가 살짝 나면서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좀 들면서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즐겁기도 하네요. 기분이 좀 오묘합니다. 자, 마지막 가족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하입니다. 펫분이 너무 뛰어나셔서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저도 스포츠 채널 그리고 경제 채널 아나운서를 하고 이제 판도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판도사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근데 제가 또 살짝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저랑 걸어온 길이 약간 좀 비슷해요. 네. 법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제가 후배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판도사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브레인이어야 꼭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를 중요합니다. 비롯해서 YTN이 인재를 본다니까요. 자, 이렇게 판도사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조합이요. 남자 하나에 여자 3명. 이런 조합이 이제 가능한 겁니까? 예? 굉장히 뿌듯하네요. 좋네요. 병수 씨는 뭔가 뿌듯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희는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니까요. 아쉽고. 좀 남자 한 분 더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없어요. 좀 추천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없어요. 여긴 저만 있어요. 제가 청일점이에요. 유부남인데 나만 바라봐요. 그냥 나만 바라봐야 이거 돼요.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고의 과학 지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선생님과 김인하 씨도 살짝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기름을 바닥에 쏟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러워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그 까닭은 밀가루에 많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 속으로 기름이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간편한 생활 노하우와 더불어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알고 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죠. 앞으로 판도사에 담긴 과학적 원리 제가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엄친딸 3명과 개그계의 브레인 현병수가 진행하는 판도사 2.0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대망의 오늘 첫 회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오늘 참신하게 업그레이드된 판도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쏭달쏭한 MSG의 정체 풀어봅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MSG에 관한 우려 모두 사실일까요? 이 MSG가요 네. 건강에 치명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오늘 MSG에 대한 최종 정의를 판도사에서 내립니다. 지금 따라오세요. 네, 오늘 MSG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 MSG가 뭔가요? MSG 마사지인가요? 미안합니다. 예? 마사지 정말 재밌네요. 맛있군? 예? 이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시죠? 아, 네. 예? MSG. 네, 우리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공 조미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인데요. 감칠맛은 기본적인 4가지 맛이죠. 짠맛, 신맛, 단맛, 쓴맛에 이어서 제5의 맛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맛인데요. 뭔가 아쉬운 듯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맛? 그렇기 때문에 MSG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MSG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 얼굴로 약간 설명을 할게요. 안경 알이 없어요. 이게 알이 없는데 안경을 왜 끼냐? 요거 안경 벗으면요. 요게 이제 천연조미료입니다. 못생겼어요. 갑자기 유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아니, 요 안경을 껴야 뭔가 감칠맛이 나고 얼굴이 포장이 네, 되는. MSG를 예. 팍팍 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약간 요런 느낌이고, 요게 이제 MSG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딱 찍는 걸로 예, 전문 용어로 엔딩을 치겠습니다. 자, 세 분은요, 집에서 요리를 할 때 MSG를 넣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조미료를 쓰거든요. 멸치로 이제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로 간 맞추고, 그리고 또 이제 MSG가 또 나쁘다 하니까 괜히 또 천연조미료를 넣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예. 근데 현주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에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해요. 저희 어머니는 천연조미료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먹고 죽자, 뭐 이런 분이기 아버지 때문에. 막 사시네요. 네, 그런데 요리는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천연조미료를 뿌리시고, 저 또한 초보 주부다 보니까 친정에 가서 양념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연조미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요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따지다 보면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좀 맛있는 거 그냥 먹자라는 주의라서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팍팍팍 뿌립니다. 여긴 그냥 막 사시고요.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다 보니까 저녁 때 가면 집안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다시마랑 멸치 우려내서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말자. 천연조미료도 넣지 말고 MSG도 넣지 말자. 그런데 맛이 없어요. 그 요리를 못 하시니까 맛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좀 걱정은 되지만 넣어서 먹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넷만 봐도요, 이렇게 쓴다, 안 쓴다, 2대2로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첫 번째 VCR에서 결론을 확 내버리죠. 예, MSG의 정체에 대해서 누가 결론을 내주실 겁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MSG의 정체 지금부터 모조리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감칠맛. 혀끝을 만족시키는 이 감칠맛의 주성분은 글루탐산 나트륨, 바로 MSG죠. 소량만 넣어도 음식의 맛이 풍부해지는 간편함이 그 이유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MSG의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끊이지 않는 유해성 논란. 여러분은 MSG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안 좋죠. 자연 조미료 써야 되겠죠. 암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오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특히 아이들이 먹기에는 아이들의 발육 상태나 이런 거에 좀 저해를 끼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안 먹이려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주부님들의 걱정,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네, 저 판도걸. 오늘은 MSG 유해 논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MSG,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글루타민산 나트륨, 정백당, 말토덱스트린. 제가 모르는 용어들 투성인데요. 일단 MSG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네, 제가 바로 오늘 MSG 정체를 파헤치러 왔는데요. 근데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다 잊고 그냥 단풍놀이나 좀 하고 싶은데
바로 옆에 이 MSG 정체를 파헤쳐줄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MSG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 풀어주마. 한국식품연구원 윤미라 박사님. 네, 요새 MSG 정말 말들이 많죠. 그런데 MSG가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MSG가 도대체 뭔가요? MSG는 영어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그러니까 글루탐산 나트륨의 약자입니다. 다시마에 존재하는 그 성분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발효법으로 많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예, 맛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MSG가 시중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해로운 건가요? 오늘 이 그 식품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글루타민산이 존재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쓰일 재료는 마트에서 구입한 MSG와 천연재료 다시마, 버섯, 그리고 치즈. 일단 식재료의 내용물을 추출한 다음 추출한 식재료의 시약을 분석기에 넣고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데요. 네, 함께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천연 식품 소재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산의 함량이, 글루탐산의 함량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저희 연구팀뿐 아니라 많은 연구팀에서 세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도 그 사람들이 이미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글루탐산을 포함하는 조미 소재, 조미 첨가물 소재에서도 동일하게 글루탐산이 검출되었습니다. 근데 글루탐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루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네,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화학 조미료라는 이름과 달리 MSG는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드는데요. 자연식품 속에 있는 글루탐산을 발효시켜 뽑아낸 후 물에 잘 녹이기 위해 나트륨을 더하면 MSG 완성. 그럼 MSG라는 게 인공조미료라는 말보다는 발효한 조미료,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MSG 전혀 유해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뭐 항상 많이 섭취하는 설탕이나 소금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롭겠죠. 네, 같은 차원에서 물론 MSG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에는 몸에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식품에서 첨가하여 먹는 범위에,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에서 MSG를 섭취했을 때는 유해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MSG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중국 음식 섭취 후 느끼는 두통과 메스꺼움 등이 MSG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는데요.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해당 증상과 MSG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이나 세계보건기구도 MSG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조미료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MSG를 많이 섭취해도 몸에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쓰여서 사라진다는 사실. 섭취한 글루탐산의 95%는 소장에서 흡수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5%는 간에서 대사됩니다. MSG의 정체, 이제 정확히 아셨나요? MSG가 무조건 유해하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적절히 사용하면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야, 이나 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생긴 거랑 다른데요? 생긴 게 어때서요? 생긴 거요? 반전 매력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죠. 좀 궁금한 게 얼굴이 천연 조미료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MSG 첨가한 이런 거예요? 것도 공격을 들어오시나? 두 번째 보시 않으셨어요? 아우, 저 당황스럽네요, 정말. 역시 뭐 말도 막 꼬이네. 맛집은 맛의 비결을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까 고민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좀 그동안 병수 씨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각한다, 막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이런 멘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관심을 좀 다
뺏어오려고. 아, 그래요? 네, 준비를 좀 단단히 했어요. 관심을 뺏어온다고? 네. 저를 지금 경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관심사병이었어요. 관심으로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 아무튼 이 MSG가요. 네. 건강에 치명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네, MSG를 장기간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또 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 그 증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MSG의 주성분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나쁜 거라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천연조미료인 다시마나 버섯, 멸치 등을 끓이면요, 이 성분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모유에도 들어있어요. 야, 그동안 우리가 이거 약간 과장됐거나 부장도 아니에요. 과장입니다. 과장됐거나 잘못 알려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 과장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잠시 후에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짠맛에 길들여진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소금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 소금으로 간을 할 바에는 차라리 MSG로 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MSG의 주성분은 글루탐산과 염화소듐인데요. 여기서 염화소듐이 소금과 같은 나트륨 성분입니다.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소금의 나트륨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짜요. 엄청 짜요. 네, 짜기도 하지만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병이나 심장병, 또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적게 먹자 운동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부병수가 단연간 요리하면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요. MSG보다 천연조미료를 썼을 때 깊은 맛이 더 나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좀 건강을 떠나서 오히려 맛 때문에라도 천연 조미료를 쓴다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더 맛있어서 더욱 MSG에 대해서 끌린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 맛에 대한 의견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데요. 참 복잡합니다. 이런 순간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셨어요? 네, 야, 또 천연 조미료와 MSG의 맛의 차이를 실험해봤습니다. 맛의 차이. 또 약간 우리 현주 씨가 미식가잖아요. 네. 먹을 것만 보면 환장을 하신다면서요. 막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뒷조사 너무 많이 하셨는데 예. 네, 제가 먹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카테고리 더 올라가서 저는 양념의 전반에 대한 걸 좀 꿰뚫어 봤습니다. 야, 이게 약간 한 카테고리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거. 진정한 이 업그레이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먹을 거 제가- 좋아하시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한 센스 하죠? 예, 좋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양념의 숨겨진 비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MSG. 그런데 MSG에 대해서 알고 나니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MSG를 비롯한 양념은 우리 식탁에 어떤 존재일까요? 그 양념 맛으로 모든 게 조화가 되는데 양념이 안 들어가면 별로겠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양념이 안 들어가면 글쎄 좀 너무 맹숭맹숭하지 않나? 맛이? 그 어떻게 먹어요? 저기 맛이 있지도 않고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 양념의 세계로 풍덩 빠져볼까요? 요리 초보 저 판도걸에게 양념의 신세계를 보여주실 분이죠. 양념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양념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 음식문화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양념이 요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청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같은 재료로도 어떤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가지, 1000가지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념이라는 거는 가장 음식의 맛을 좌우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념은 음식의 맛을 돋우는 데 소량을 사용하는 재료로 몸에 약처럼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고루 넣어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맛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의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념.
양념의 역할이 뭔지 좀 꼽아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양념하면은 우리가 그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요. 맛을 상승시켜 준다든지 또 비린내나 노린내 그런 냄새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양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양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칠맛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사 감치다에서 파생된 감칠맛은 혀를 휘감아 붙들어내는 것처럼 잊혀지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감돌 정도로 맛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 박사가 다시마에서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을 추출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독립적인 맛을 공인받아 4대 원미인 짠맛, 단맛, 신맛, 쓴맛과 더불어 제5의 맛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봤던 MSG나 새우, 버섯, 멸치 등으로 대표되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하는데요. 감칠맛은 대체 어떤 맛인지 버섯찌개를 끓여서 직접 확인해 볼까요? 한쪽에는 시중에서 파는 MSG를, 다른 쪽에는 직접 만든 천연 조미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네, 제 오른쪽이 천연 조미료를 넣은 버섯찌개고요. 그리고 왼쪽이 MSG를 넣은 버섯찌개인데요. 이 두 가지의 맛을 구분해낼 수는 있을지,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걸 더 맛있다고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준비성 철저한 판도사 2.0 테스트를 위해서 일반 시민 4명을 초대했습니다. MSG와 천연조미료의 맛,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왼쪽 게 MSG 같고요. 이게 오른쪽 게 그 천연조미료 같아요. 저는 굳이 하자면 오른쪽 게 MSG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 4명 중 3명이 정답을 맞췄는데요. 그렇다면 두 찌개의 맛은 어떨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맛이 다 같이 어우러진 맛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늘맛만 강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MSG께 더 맛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MSG에 워낙 익숙하고 이 MSG가 강한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양념의 역할 두 번째, 보관용. 예로부터 제철 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해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념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환경이 자연스레 발효를 만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우리만의 독특한 장문화가 탄생하기도 했죠. 또한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젓갈 같은 절임 음식에 두루두루 사용됐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요. 이 된장, 고추장, 김치 우리가 오래 두고 양념으로 해서 먹으면 왠지 영양소는 파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어떤가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건강을 전도하는 건강 음식이다라고 소문이 난 이유도 이런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이런 발효식품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념을 하고 오래 놔두게 되면 여기에 없던 영양 성분이 생성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또한 양념은 재료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생강, 레몬, 후추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원리로 냄새를 잡아주는 걸까요? 알코올 성분이라든지 또 생강의 세사몰이라든지 그리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비릿한 맛을 없애주는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양념 하나로 비린내까지 완전 제거. 팔방미인 양념이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이유 이제 아셨죠? 다양한 양념의 세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음식의 맛도 우리 건강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야, 아주 취재를 엄청 열심히 해오셨어요. 예, 우리가 흔히 양념이라고 하면 맛내기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양념은요, 향신료의 역할,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 고른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영양 균형까지 맞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양념에 대해서 이제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재료에 비타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고추 양념으로 비타민을 좀 보충해 준다던가 뭐 이런 걸로 영양 균형을 왜 사람 달라 보입니까? 네, 판도사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 이거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예, 제가 그냥 지금까지는 주부병수 캐릭터로 먹고 살았어요. 예. 제가 캐릭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캐릭터 좀 탐나는데요? 탐나십니까? 네. 약간 뺏어 가시려고? 네, 좀 노리고 있어요. 친구의 친구를 긴장하셔야 될것 뺏었다는 같아요. 소문도 있어요. 약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예. 아유, 헛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양념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좋게 해주는 조연이 아니라 음식의 주연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거 멘트 준비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한 티가 딱 나는. 야심차게 준비한 멘트입니다. 그래요. 야, 멘트가 좋은데요. 법학과 출신이라기보다는 약간 국문과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양념의 기능과 목적이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양념이란 약염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약염. 그렇죠. 약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넣었다는 뜻인데요. 매실청을 설탕 대신에 넣어서 소화에 도움을 주었던 것, 또는요, 눈 건강에 좋은 당근을 씻어서 그냥 우적우적 드시기보다는 누가 우적우적 먹습니까? 우적우적이 뭐예요, 선생님이? 들기름이나 식용유에 데쳐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 그 양념을 사용한 예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제 화면에서 본 천연 조미료들 말고 뭐 다른 양념이 될 만한 게 뭐 없을까요? 획기적인 거. 네, 제가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귤 껍질을 깨끗이 말려서요, 볶음 요리에 같이 이용을 하면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에도 이용을 하면 잡내를 잡아주니까 귤을 이제는 많이 먹잖아요. 네. 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귤 껍질 다 모아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념 안 쓰는 음식 거의 없잖아요. 이제 좀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한 양념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MSG를 비롯한 조미료와 양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양념의 역할은 다양하니까 잘 알고 넣으면요, 건강에도 좋고요. MSG도 생각만큼 우리가 해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요. 풀어볼 게 또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why MSG가 왜 이렇게 건강에 치명적일까라는 소문이 났을까라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원재료가 아니고 그 첨가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MSG가 그 첨가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이 언론에서 정확한 그 학술적인 근거나 그 유해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 없이 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MSG가 그 맛있는 맛을 내는 첨가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첨가물은 좋지 않다 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도 소비자들이 MSG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맞아. 옛날부터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쁘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란 게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화학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 있죠. 거부감 있잖아요. 그죠? 왠지 먹으면 웃어주세요, 좀. 예. 해로울 것 같고, 그러면서 MSG는 나쁜 것이라는 오해가 점점 쌓이게 된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요. MSG 적당량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짜게 먹는 것, 달게 먹는 것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습관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싱겁게 드시는 습관 기르시면 건강에 아주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개편 첫 회란 말이에요.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 세 분을 모셨어요. 예, 골절 여자 세 분. 야, 똑 부러졌어요. 야, 이게 프로그램의 질이 그냥 확 올라가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판도사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더 맛있는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 더 깊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MSG 싹 한번 이렇게 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조미료를 쭉 써왔던 분들이 지금 뭐 정보가 부족하다느니 막 서운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요? 제가 그래요. 그냥 뭐 제가 지어낸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연조미료에 대한 심층 탐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천연조미료 하면은 굉장히 많죠. 네. 땅에서 나는 파나 무 같은 채소, 또 새우 같은 해산물 모두가 조미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자주 먹으면 좋은 그 천연조미료를 제가 나름 좀 엄선을 해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채소를 날거로 그냥 그대로 먹지 않고 삶게 되면 영양분이 날아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가요? 네, 대부분 채소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어야 영양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채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이나 양상추, 무처럼 날것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은 채소가 있는 반면에요. 당근이나 가지,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등은요. 오히려 익혀서 먹어야 체내 영양소 흡수율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우적우적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분 혹시 TOP 들어보셨나요? TOP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아니 뭐 사람이 얘기하는데 대답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최고의 정보만을 뽑아서 전달하는 판도사의 백미입니다. 현미 아니에요. 백미. 자, 지금부터 그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폼을 잡은 거예요. 오, 이 개편 후에 병수 씨도 살아남았는데 이 코너까지 살아남았는데 대단한데요? 이게 다 본부장님 덕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그래요. 이게 작가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좀 떠먹었을 뿐인데. 아, 왜 겸손이신지. 자, 숟가락을 또 얹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에 특별히 더 좋은 천연조미료를 4개를 추렸어요. 탑4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뭐 병수 씨가 뭐 잘 하셨으리라 믿지만은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틀린 정보면 엄청 곤란할 텐데. 근데 지금 뭐 접시가 깨진 것 같아요. 약간 여자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데 여러분들 야 집에 접시 깨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야 여자 3명 모이니까 집요하네요. 피곤해요. 아무튼 제가 또 이제 추려봤으니까 보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병수의 TOP 만나겠습니다.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조미료 판도사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네, 현병수 기자입니다.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이죠. 자, 여기 이렇게 국물이 있는데요. 자, 일단 국물을 좀 제가 먹어볼게요. 야, 겨울철은 뭐니 해도 이 따끈한 국물이 밥도둑인데요. 간장게장만 절도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국물도 절도제가 있어요. 국물의 맛을 좌우하는 건 조미료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맛도 영양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천연 조미료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뜨거워서. 천연 조미료 첫 번째 바로 다시마입니다. 김, 미역과 함께 해조류 삼총사로 불리는 다시마. 셋 중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요오드 성분이 가장 많아 단연 웰빙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다시마에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B2, 철분, 칼륨 등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 발달은 물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바짝 마른 다시마를 프라이팬에 살짝 달군 후 믹서로 갈아주기만 하면 다시마 천연 조미료 완성! 아이고 참 쉽죠잉? 천연 조미료로 보편화된 다시마는요 조림이나 무침 등에 사용되고요 감칠맛 나는 국물 요리의 제격입니다.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다시마에 함유된 글루탐산. 특히 글루탐산은 MSG 원료로도 유명한데요. 글루탐산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칠맛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우유나 육류, 그리고 어패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시마 국물을 만들 땐 반드시 따뜻한 물이 아닌 찬물에 다시마를 담가주세요. 글루탐산은 찬물에서 더 잘 우러난답니다.
이 다시마가 천연조미료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군요. 특히 다시마 가루는요, 포만감이 최고고요. 칼로리가 없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조미료의 힌트는 바로 제 눈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아시겠나요? 함께 보시죠. 천연 조미료 두 번째 주인공은 눈이 작아 슬픈 새우인데요. 마른 새우의 잡티를 골라낸 후 팬에 볶아 갈아 만든 새우가루. 조금만 넣어도 감칠맛이 으뜸인 만큼 모든 요리에 넣어도 아이고 손색 없습니다. 생새우보다 더 많은 영양이 든 새우가루에는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C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참 좋습니다. 또 새우가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타우린인데요. 피로 회복을 돕는 타우린은 몸에 쌓인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새우가루는 일반 조미료에 비해 염분이 낮고 단맛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고추장과 된장 등을 만들 때 새우가루 한번 넣어보세요. 확 달라진 양념장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우가루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조리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성분이죠. 그래서 오뎅 국물이나 또는 그 외 국물, 찌개류 등에 많이 넣게 되면은 갑각류 특유의 감칠맛과 향을 내줍니다. 두 번째로는 새우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루들을 이유식이나 죽 같은 데 넣어주게 되면은 좋은 맛과 더불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아들 현금이가요, 한창 이유식 중인데요. 제가 또 주부병수 아닙니까? 나름 맛있게 잘 만들어 주는데도 잘 먹질 않아요. 비결이 이 새우가루였군요. 새우가루. 와. 이게 바로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였어요. 어쩐지 내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가루에 손이 가요. 다음 천연 조미료도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요.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천연 조미료, 바로 멸치. 천연 조미료의 대표주자 멸치에는요, 칼슘과 칼륨, 단백질 등이 많아 어린이 성장 발육은 물론 골다공증에 노출된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참 좋습니다. 국물을 낼 땐 반드시 이 멸치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멸치 몇 마리를 넣어야 할지, 몇 분을 끓여야 할지 아이고 고민되신다고요. 끓일 때는 물 5컵에 10마리 정도가 알맞고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고 건져내면 좋습니다. 멸치를 가루로 만들 땐 내장을 떼어내고요. 머리와 몸통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낸 다음 바짝 말려 믹서에 갈기만 하면 완성?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멸치 가루는 다른 음식의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갑자기 멸치 국물 칼국수가 막 먹고 싶어지는 건 왜죠? 저 피디님, 저 요 앞에 포장마차 가서 칼국수 좀 먹고 오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요? 제정신이냐고? 개편 첫날인데 다시는 보지 말자고?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이거 소개해드리고 먹고 오는 걸로. 자, 마지막 천연조미료입니다. 야, 이거 역시 포장마차에 어울리는 거네요. 자, 함께 보시죠. 마지막 천연 조미료의 주인공은 아이고 그렇습니다. 홍합인데요. 쌀쌀해진 날씨, 퇴근길 애주가들의 발길 붙잡는 홍합. 홍합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식품인데요. 쇠고기보다 11배 높은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셀레늄이란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겨울철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열 에너지가 생겨 추위를 덜 느끼게 되는데요.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 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 것이 바로 셀레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하고요. 간의 독소를 풀어 숙취 해소를 돕기도 합니다. 미네랄도 풍부해 빈혈 예방에 참 좋습니다. 겨울철 으뜸식품 홍합을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바짝 말린 뒤 분쇄기로 곱게 갈아주면 천연 조미료 완성. 달고 담백하고 짠맛이 특징인 홍합가루는 나물이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안성맞춤, 진한 맛과 향을 낼 수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감칠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육류 역시 감칠맛을 갖고 있지만 천연 조미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 조미료가 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조가 돼가지고
보관이 쉬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칠맛을 많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부터 홍합, 건새우, 건멸치 같은 것들이 오래전부터 천연 조미료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음식의 깊은 맛을 살리는 천연 조미료 팍팍! 자연이 담긴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 즐기세요. 우와, 뭐 주부명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말 취재를 잘 해오셨는데요. 네, 그렇다니까요. 네, 얼마 전에 사기들 당하셨나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선정 기준이 뭐예요? 이 VCR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좀 섭섭하네요. 예, 약간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밥상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약간 반찬 투정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마늘이랑 생강도요,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순환과 이게 소화에 좋은데, 매우니까 애들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뺐어요. 예. 얼마나 이게 공정합니까? 보세요. 그죠? 이건 뭐 국제축구연맹 심판보다 더 공정한데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딴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그런 거죠. 어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에이, 뭐 이나 씨는 그래도 자체 검열 수준에서 그런 거니까 좀 네. 예쁘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판도사도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배워서 이거 뭐 머릿속에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모두 진실은 아니다. 이게 뭐 MSG랑 양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네, 기존 매스컴을 통해 나쁘게만 알려졌던 MSG도요, 사실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해지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잘 걸러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필요한 거죠.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판도사 첫 회를 마치겠습니다. 고급 정보 모두 모인 고품격 과학 토크 판도사 2.0.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는요, 또 이게 유통과 보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전해드려야 돼요. 정보를. 그렇죠.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통과 보관. 유통 아니에요? 여기 강촌에서 국밥집 하시는 그분 아니고, 유통에 관한 얘기 또 뭐. 어떤 뭐가 거 있을까요? 뭐 통조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고추장 뭐, 같은 라겐나 거는 이런 거? 되게 오래 가는데 김밥은 금방 쉬잖아요. 간을 뭐 담궈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니까. 술도 오래된 게 보관을 이게 17년 산, 20년 산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게 뭐 보존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난 음식을 먹었다는 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된장 그런 거 괜찮죠?